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비욘세입니다. 비욘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그 1주년 특집 3부작에서 원래는 3번째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저희가 또 브리저튼을 보는 바람에 잠깐 특별편이 끼어들었어요. 3월에나 하는 3회차 신년운세 특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오늘 오신 분들이 되게 많고 비욘세 최초로 지금 4명이 앉아 있어가지고 지금 빨리빨리 소개를 해야 돼요. 네,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캠 작가님부터 인사해볼까요? 캠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욘세의 방고 캥 작가입니다. 여러분 지겨우실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한 달 내내 나오다니. 어쨌든 오늘도 재미있게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짐성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간홀로 만드는 짐송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그리고 저희가 신년 운세를 봐야 되기 때문에 뭐 타로 좀 배운 친구 정도를 불러도 되는데 저는 규모감 있게 무당 모셨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어디 가서 신년 운세를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퀴어 무당 홍칼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글 쓰고 그림 그리는 칼리입니다. 와. 네. 비욘세 처음 나오셨는데 혹시 들어보신 거 있나요? 네, 그 망한 연애도 재밌게 들었고요. 그럼 무당도 듣는 망한 연애. 그리고 그 술 먹고 하는 그것도 네 재밌게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칼리님이 차녀이신 걸로. 네, 차녀라서 공감이 많이 됐어요. 차녀의 밥도 들으셨다고. 그럼요. 네. 아마 홍승희 작가님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 일다에서 연재하셨던 치마 속 페미니즘이나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엄마는 인도에서 안 한다라고 불렸다. 네. 제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와, 걸어서 한 장 속으로를 쓴 사람으로서 해외여행을 안 해본 어머니와 인도에서 자유여행을 했다? 정말 보통 썰이 말씀이죠. 극한 딸. 이것이 차녀들의 마지막 네. 코스다. 비행기 경유만 2번을 했더라고. 오 마이 갓. 맞아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님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뭐 세상은 나를 이상하다고 한다, 붉은 선 이런 여러 가지 작품도 쓰셨는데 네. 오늘은 어떤 이름으로 불러드릴까요? 오늘은 무당의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네. 무당 칼리라고 불러주시면 네.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뭐 어머님이랑 한장할 일은 없으셨어요? 인도에서? 아, 되게 많았어요. 제가 3년 전에 그때 네. 여행을 갔던 건데 그때 삭발을 해서 민머리였어요. 네네네. 근데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되게 속상해했거든요. 네. 애가 삭발을 했다고 막 울기도 하시고 네. 그래서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잔소리를 하다가 막 싸우기도 하고 거기서 헤어질 뻔하기도 하고 네. 나 죽을 거야 이랬다가 엄마도 나도 죽을 거야 막 이렇게 싸움이 번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래서 너무 웃긴 게 거기 나오는 들어가 있는 사진을 보면 가발을 쓰고 계시거든요. 이게 엄마가 너무 속상해하셔서 모자 쓰고 딸의 타협점. 그러니까 노르웨이나 이런 어디 북유럽 건조한 동네에 가도 가발 쓰기 싫을 텐데 인도 여행을 하면서 가발을 쓰고 다녔어요.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원래는 작가님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네. 언제 무당이 어떻게 되셨나요? 그 보통 여성들이 정신적으로 아주 힘든 시기를 거칠 때 정신과에서 약을 타도 낫지 않고 그럴 때 너무 힘들어서 찾아가게 되는 곳이 점 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림굿을 받게 되고 무당이 되는데 저의 경우에도 그랬어요. 저는 특히 3년 전에 그 조울증이 너무 심해서 정신과도 찾아가 보고 약도 타 먹어봤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진송님이 소개시켜준 무당이 계세요. 그분. 뭐야 또 이거? 네, 그분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게 됐어요. 너무 힘들어서 언니랑 같이 갔었는데 네. 홍승은 작가님이랑. 근데 저한테 신병이라고 아. 조울증이 옛날에는 신병이었다 하면서 내림굿을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림굿을 받으려고 했는데
2,500만 원이 들더라고요. 오마이갓. 맞아, 그런 거 되게 비싸더라고요. 엄청 맞아요. 비싸네요. 네.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도 못 받고 네. 이제 인도에서 방랑 생활을 하면서 지내다가 네. 좀 운 좋게 한국에 있는 무당분 중에 음. 좀 좋은 분을 만나서 무료로 내린굿을 받게 됐어요. 아, 내고왕이에요. 그래서 2년 전에 네. 그 계룡산에서 그분과 같이 내린굿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 그분이 권유한 줄을 몰랐네요, 또. 네, 그분이 근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네. 근데 이게 믿을 만한 분인 경우도 있지만 네. 이게 문항들도 문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되게 여러 스펙트럼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무속이나 이런 거에 거부감 있는 분들도 많고 음, 뭐만 네. 하면은 막 5천만 원짜리 구슬해라 막 일단 다짜고짜 맞아요. 그런 분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뭐 무당 되실 때는 무료로 네. 하셨다고 하니까 네, 제 너무 마음이 아주 뿌듯합니다. 네, 레고 운이 성공. 좋았죠. 네, 성공. 그래서 저희가 무당을 모신 게 처음이어가지고 그리고 또 신년 운세도 같이 볼 거고 사주도 볼 거고 뭐 이래가지고 네.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뭐 종교적인 신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얘기를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저는 종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을 더 안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모든 종교인한테 그런 것처럼 그냥 서로 어떤 존재를 판단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랑 비슷하게 살아가는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하고 같이 편하게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신점도 본 적이 없고 점집 한번 안 가봐가지고 아, 옛날 네. 방송에서 어떤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예능 프로그램 중에 개그맨들끼리 앨범 내고 싶다고 해가지고 네. 다 같이 앨범 내보자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우리가 그 무당분을 모셔가지고 그 센터를 정해달라 아, 어떤 기운을 보고 정해달라 네. 이래서 그때 한번 그 촬영장에서 본 적은 있는데 직접 이렇게 알게 된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지인이 무당인 걸 알게 된 건 처음이어가지고 네. 신기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네. 무당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면 보통 사람들이 네. 어떤 거 물어봐요? 보통 이제 뭘 먹고 사는지, 그러니까 음. 뭘 먹는지 이런 거 궁금해하죠. 진짜요? 그리고 연애는 하는지, 섹스는 하는지, 오. 신령과 섹스를 하는지, 이게 뭐야, 이거는? 자위를 하는지 뭐 이런 아, 이거는 것들. 굳이 무당이어서 아니라 그냥 젊은 여자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놈 새끼들. 그리고 뭐 강아지랑 살아도 괜찮은지 무당인데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존재 기반 자체가 다르다는 전제에서 일상을 낯설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놀랍습니다. 저는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느끼는데. 네. 근데 진짜 갑자기 그런 거 궁금하다. 강아지들이 되게 잘 본다고 하잖아요. 실력이나 네. 이런 거를. 네. 실제로 그런가요? 제가 주보호자인 그 네. 제 반려견 커리는 네. 귀신을 안 보는 것 같고요. 개박에. 허공에 대고 짖지도 않고 개박이야. 네, 개박애입니다. 네. 아 그러면 그 평소에 무당을 만나면 이런 거 궁금하다 했던 거 두 분은 없으세요? 캥 작가님은 없으세요? 저는 그 신병의 증세? 아, 막 증세요. 보통 이제 제가 TV나 이런 데 보면은 네. 신내림을 받기 전에 굉장히 막 많이 아프고 네. 막 음. 이렇게 하시다가 막 이걸 참다가 막 내림굿을 받고 막 이렇게 하신다는 사례를 많이 봐가지고 맞아요. 이게 어떤 게 진짜로 아픈 거고 뭐 어떤 거는 신병이고 막 이걸 구분하는 약간 그런 게 되게 기준? 네.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사람마다 또 다른데요. 네. 그 경제적 어려움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음. 관계에서 큰 배신이나 배반을 겪고 찾아올 수도 있고 사회적인 어려움으로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몸이 아픈 식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데 보통 이런 게 한꺼번에 오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때 이제 정신과에서는 조울증이나 우울증 이렇게 처방을 해준다면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신병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여성들이 마을에서
아픈 한 사람을 위해서 공동의 기도를 올리고 그 사람이 무대에 서게 해줘서 굿을 하게 하고 이게 하나의 치유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폭넓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신병이라는 게 생각보다 많이 있는 일이다. 그럼 옛날에는 신병이었던 게 알고 보니까 그냥 현대의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의 일이었고 이런 것도 많겠네요. 네, 그렇죠. 음. 그래서 저도 조울증 약을 계속 먹고 있거든요. 네. 그렇구나. 아, 근데 전 그것도 궁금해요. 타로 뭐 신점 사주 이런 거 네.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아, 그 다 믿고 싶을 만큼 믿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미바민. 네. 어차피 사람들이 뭐 다 믿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누구나. 그리고 그 저 같은 경우에는 답을 내주기보다는 상담 온 분이 스스로의 이야기를 최대한 속에 있는 걸 꺼낼 수 있게 도와드리는 편이라서 또 그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느끼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단답식으로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이런 경우는 이제 데이트 폭력을 당하거나 이런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면 좀 이야기를 끌어내는 식으로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연애 얘기하니까 아까 망한연애 올림피아드도 네. 들으셨다고 해가지고 네. 좀 연애를 이제 하고 싶을 때는 하면서 지내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럼 무당이면은 뭐 이렇게 신령님이 얘기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무당이면 왠지 망한 연애를 안 할 것 같은 아, 느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진송님은 만나본 적 있는데 제 전 애인을 네. 4년 동안 만났거든요. 근데 작년에 헤어졌어요. 드디어. 드디어라고 즐긴- 표현한다는 것은 그 일종의 즐긴 티저 같은 인연이. 거죠. 네. 그래서 그 헤어졌는데 그 사람은 한국 남성 예술가였고 그러다 어떤 날은 제가 같이 잠에 들었는데 꿈에서 동료 그 어린 여자아이가 나타나서 저한테 쟤 누구랑 잤는데? 이러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물어봤어요. 혹시 나한테 말 안 한 사실 있으면 지금 얘기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친한 동생이랑 섹스 파트너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헤어져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신령님이 알려준 거기도 하니까. 근데 못 헤어지고 망한연애 올림피아드 문법. 그때 헤어졌어야 했어요. 망한연애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알아도 망합니다. 신령님이 보고 계셔도 망합니다. 여러분 네. 자책하지 마세요. 신령님을 배후로 거느리고 있어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약간 신점도 그렇고 사주도 그렇고 이게 이런 어떤 이런 무속신앙 같은 거의 본질인 것 같아. 결국 맞아요. 선택은 지들이 하는 거 맞아요. 아. 맞아요. 사람을 얘기해 좀 뭐하냐고. 그러니까 맞아요. 얘기해 좀 뭐하냐고.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럼 그때 못 헤어지고 이제 네. 또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한 번만 하지 않는다. 페루에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다음에 자연스럽게 멀어지면서 인연이 다 되었습니다. 신령이 뜯어 말려도 안 헤어지지만 그냥 네. 때 되면 헤어진다. 맞아요. 그래도 이제 미련이 없으니까 아. 아주 후련합니다. 네. 알려준 거는 너무 네. 신기하네요. 맞아. 네. 아니 근데 점 보는 거를 꺼리는 분들 중에서 네. 앞으로 일어날 안 좋은 일을 미리 알아서 뭐 하냐 바꿀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음. 그래서 안 본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 운명이라는 게 그 명을 운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운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내 운명을 바꾸고 싶은 의지가 강한 분들이거든요. 마치 정신과에 찾아가는 분들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이라서 그런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랑 저는 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귀신 붙어서 온다. 신점 보면. 그러니까 이게 신령이랑 귀신이랑 이게 다 보통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진송님은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저는 그렇진 않았고 저는 가기 전에 네. 좀 일정 연령 나이 이상 들어서 가는 게 좋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들은 거는 만 25세 이상이었고 그 이전에는 안 가는 게 좋다라는 말을 들어서 근거는 모르겠는데 그럼 카더라를 듣고
그냥 궁금은 한데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약간 흥미로워하기 때문에 맞아. 네. 기다렸다가 그 나이가 딱 지나고 한번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이거랑 연결이 돼 있는 건지 혹시 뭐 너무 어리면은 뭐 안 좋다던가 이런 게 상관이 아. 있는 건지 맞아요. 설이 있잖아요. 네, 예. 상관이 예.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당연한 건데 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구체적인 걸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추상적인 걸 알아야 혼자만 막 그 머리만 커지지 않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충분히 삶에서 경험을 많이 하고 그 상태에서 내 직감이 열리는 경험을 해야 그 오류가 없잖아요. 편견으로 가지 않고 그 상태에서 이제 점을 보게 되고 많이 보게 되고 이러면 그 머리만 커지는 거죠, 정말. 아, 휩쓸리기도 쉽고 맞아요. 전개에. 휩쓸리기도 쉽고. 그래서 근데 사실 그 무당마다 다르고 점집마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 귀신이 붙어오는 건 그 우리가 정신과 갈 때도 어떤 정신과 의사 잘못 만나면 아, 오히려 맞아. 마음의 병을 얻고 오기도 하잖아요. 음. 마치 그런 것처럼 그 무당의 역량에 따라 다르다고 느껴요. 네. 그리고 귀신이 붙어서 오기보다는 그 사람이 원래 귀신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더 많아서 오! 귀신 테이크아웃? 네, 진짜요? 귀신 테이크 귀신 투고? 네. 귀신 네, 라이더스. 이렇게 귀신 라이더스. 귀신 라이더스. 같이 왔습니다. 저도 오. 손님들 중에서 오. 오히려 손님들이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아. 귀신이다. 같이 와서. 네. 오, 이것도 신선한. 가끔 있어요. 네. 오. 막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가면은 안 봐준다고 가라고 네. 막 그런 분도 있다고 하는 게 그런 분들인가요? 맞아요. 그런 말 들으면 진짜 어떻게 해야 돼? 그게- 미쳐버려. 그 귀신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거라는 걸 모르는 상태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해줄 얘기가 없는 거죠. 여기서 뭘 들어도 또 이상하게 해석하고 또 머리만 열려서 가게 되면 이 사람한테 더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들이 뭔가 귀신을 무서워하니까. 근데 사람이 제일 무서운 귀신이죠. 맞아요. 저는 이 그죠. 얘기 듣고 너무 신기했어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셔가지고. 맞아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게 실제로도 그런가요? 사람이 갖고 있는 기운 네. 같은 게 따로 네, 있어요? 네 사람마다 다 가지고 그래요? 계시니까. 그 기운이 어때요? 아 지금 바로 갑자기 우리 막 우리 이따 자세히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아 보자. 그래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전 그것도 궁금해요. 네. 칼리님 본인의 운명은 어디까지 보여요? 아 저는 음. 일단 명이 길 것 같고요. 오. 그래서 저는 용한 할머니가 되는 게 꿈입니다. 있을 거냐? 네, 동네에 있는 용한 할머니. 그런 정도만 느껴지고요. 네. 그리고 운명이라는 게 예전에는 나의 운명이라고 해서 나만 어떤 개체적으로 나의 운명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운명 그 자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상호작용하는 관계들이 존재하고 그래서 저는 주변에 있는 관계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할지를 고민하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반려인 3명과 네. 반려견 넷이랑 살고 네. 있는데 그 존재들이 저를 계속 건강하게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그런 수호신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잠깐 전에 만난 애인 얘기도 하셨지만 왠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무당을 만나면 내 친구 무당 이렇게 있으면 왠지 나의 너무 모든 걸 다 꿰뚫어 볼 것 같고 내가 전날 자위한 했는지 저를 보일 것 알 것 같고 아 그거는 무당 입장에서 너무 TMI 아니야? 보자마자 머릿속에 아 그러니까 자위 몇 회. 근데 그런 어떤 편견이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이 네네네. 신내림 받았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랑은 일상적인 관계 맺음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맞아요. 그 어제 자위하셨나요? 그런 건 잘 모르고요. 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사람들을 마치 점사 볼 때처럼 이렇게 관찰하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스위치를 이렇게 톡 꺼놓듯이 스위치를 꺼놓고 좀 바쁘게 생활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사 돌봄 노동을 주로 하고 그게 이제 저한테는 기도의 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반려견들이랑 같이 이렇게 노는 거 그러면서 그 활력을 찾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업인데 우리도 막 맞아. 24시간 뭐 업무 모드진 않으니까 그죠, 그죠. 그런 것들을 네. 온오프 조절을 하면서 네. 하시는군요.
하긴 뭐 연애 상담 이런 거 많이 해주는 사람이라고 본인 연애에서 항상 그렇게 막 분석하고 맞아요. 최선의 선택을 하고 이러지 않으니까. 맞아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단 말이 이제 맞아요. 개인 나왔겠습니까? 아 그런 건 있어요. 고스톱을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데 고스톱 칠 때 네. 운세도 보게 되고 막 네. 이런 건 있어요. 어. 그런 건 재미로 고수업은 잘 쳐요? 맨날 지는데 그래도 저요? 가끔 아직 것 같은데. 이길 때는 확 이겨요. 근데 대부분 저요. 매번 봐주진 않는군요, 실력이. 네. 그래서 할머니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면 또 잘 붙을 때도 있고. 근데 뭐 여러분 뭐 무당도 고스톱에 많이 진다고 하니까 삶의 용기 가지시고 그럼요. 뭐든지 너무 의탁하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맞습니다. 차리시고. 그러구나. 근데 주변에 타로 잘 보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지 않아요? 네. 킹 작가님도 있죠. 제 친구요. 음. 저 작가 동기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한 5년 전부터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 그 전에는 그냥 재미로 봤었는데 한 작년부터 굉장히 이 친구가 그냥 봐줬던 게 되게 잘 들어맞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우리 사이에서 소소하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조금씩 하다가 지금은 아예 그냥 언택트로 타로점을 봐주거든요. 카카오 채널에서 파가지고 그래서 네. 굉장히 흥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작가 친구들이랑 그 주변인들한테. 그래서 맨날 가끔씩 자기가 맞추고도 놀래거든요. 어떻게 진짜 맞았어? 막 이러면서 본인도 지금 놀래는 거긴 한데 모르겠어요. 오래전부터 공부했는데 갑자기 작년부터 되게 잘 맞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타로나 사주나 이런 거는 어떻게 맞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게. 신기해요. 저도 참 신기합니다. 네, 너무 신기한 게 이 집 식구들이 사주를 다 볼 줄 알더라고요. 어느 정도씩은. 네. 네. 그래서 그게 원리가 좀 궁금해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경향이나 이런 걸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지? 이런 게 신기해가지고. 그 혼자서 누구나 공부할 수 있고요. 안도균 씨의 운명의 해석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는 그 책을 처음 읽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건 내 운명도 직접 보는 게 좋고 타로 볼 때도 우선 나부터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혼자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너무 폭력적이지 않고 단편적이지 않게 볼 수 있어서 좋다고 느껴요. 그 이미지가 나와 있고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느끼는 것이 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내담자도 그 이미지를 보고 자신의 문제를 언어화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고 느끼거든요. 그런 점에서 도움이 되고 사주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된 나의 패턴이나 장기적인 운의 흐름을 볼 수 있어서 좋고 내가 쉽게 빠질 수 있는 내 팔자의 함정 이런 걸 의식하기에 좋은 도구라고 느끼고 타로는 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내 운명을 그래서 어떻게 개척할 건지를 보기 좋은 도구라고 느껴요. 킹 작가님이랑 저랑 옛날에 10몇 년 전에 사주 갔는데 네. 거기서 성욕을 봐주셨더라고요. 네. 성욕이 나오는지 그게 사주에. 네. 사주에 상관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근데 캥 작가님 보니까 상관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요? 이 상관이 네. 성욕으로 해석되기도 해요. 네. 그게 뭐냐면 관을 상하게 한다는 뜻인데 관이 조지군, 소소군으로 해석되기도 해요. 그리고 여성에게는 남편운으로 해석됐어요. 그래서 남편을 치는 기운이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고 이렇게 세상과 연결하고 세상에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성욕으로도 해석하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성욕으로 잘 찝어서 해석을 해주신 거죠. 네, 정확하게. 그래서 전 되게 보면 이혼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죠. 그 예전에 상관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일찍 결혼하면은 항상 20대 때 사주를 보면 일찍 결혼하지 마라. 일찍 결혼하면 뭐 어느 33살인가? 그 이후에 결혼해야지 그 이전에 결혼하면 무조건 이혼한다. 그런 얘기 진짜 많이 33살 들었었어요. 이전에 킹 작가님 만났던 남자들 생각하면 그럴만해. 진짜야. 정말 누구 하나. 저도 이혼 3번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왜냐면 상관이 제 사주에 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혼수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성한테 상관이 있으면 남편을 잡아먹는다 그래서 진짜요? 네, 아예 시집을 못 갔대요. 옛날에 팔자 시집 보고. 못 갔어? 근데 진짜 그런 식으로 왜 옛날 말 중에
아내 잡아먹었다는 말은 없어도 여성한테 제 남편 잡아먹는다 이런 말은 되게 많이 네. 하고 사주 해석에서도 그런 불평등한 기준으로 보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저번에 봤을 때 칼리님이 좀 약간 해석을 다르게 하시는 거를 보고 좀 신기했거든요. 과거에는 상관의 경우에는 그 저항하는 힘 그리고 내가 막힌 부분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기도 해요. 그래서 큰 뜻을 펼친다. 그래서 남성한테 상관이 있으면 큰 일을 할 사람이네 이렇게 표현하고 여성한테 상관이 있으면 팔자가 세다, 힘들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시군 같은 경우에는 식신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 식신이 이렇게 먹을 복이기도 하고 내가 순수 예술 같은 그런 분야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에요. 그래서 남성한테 식신운이 있으면 표현하는 기운이다. 뭐 예술가 하면 좋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여성한테 있으면 자시군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죠. 성차별적인 해석에 그게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그 비욘세님하고 캥 작가님은 네. 그게 성욕일 수도 있지만 남자들의 상관처럼 출세와 어떤 좋은 네. 예, 역경이 의미로 해석할 있을수록 예. 더 힘을 발휘하는 그리고 글 쓰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글 쓰는 능력이래요. 오. 네, 이렇게 또 우리의 자유의지는 무엇인가? 글 쓰는 거 있답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란 무엇인가?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거 네. 뭐 아냐고. 사주에 뭐 있는 줄 아냐고 글 내가 쓰는 맞아. 능력이. 내가 아냐고. 네. 최근에는 해석이 많이 다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도 그죠. 되게 다양하고 네. 각자 소수성도 가지고 있고 근데 그거를 너무 진짜 옛날에 전에 내려온 대로만 해석하면 맞아요. 그런 게 좀 있어서 맞아요. 옛날에는 그 편견대로 해석해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용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요즘에는 안 맞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렇다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번 신년 운세를 한번 봐볼까요? 좋습니다. 신년 운세. 운세. (2006년 3월) 제아, 나르샤, 미료, 가인님이 브라운 아이드 걸스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올해로 15주년을 맞는 레전드 아티스트 부하걸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우리 곁에서 노래해주세요. 우리 부하걸 하고 싶은 거 아브라카다브라 다 이뤄져라. 비욘세도 함께 축하드려요. 와! 내 삶에 연애가 없어서 나는 불행한가? 왜 세상은 어떤 연애는 청춘의 특권인 양 강요하면서 어떤 연애는 탄압할까? 미디어에는 이성애, 유성애 뿐인데 이게 다일 리가 없잖아? 연애와 결혼이 얼마나 낭만적인 척하는 정치적 사건이게? 우리 사회의 연애 결혼 담론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독립잡지 개간홀로 지금 텀블벅에서 16호 펀딩 중입니다. 텀블벅에서 개간홀로를 검색해보세요. 3월 25일까지 짧고 굵게 갑니다. 저희가 그 청취자분들 중에서 사주 같은 거를 해석했을 때 이거를 어느 정도 되게 잘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가지고 일단 사주를 좀 베이스로 보면서 뭔가 보이면 알려주세요. 네. 뭔가 보이면. 세 분 다 뭐가 많이 보이시는데. 어머 궁금하다. 네. 네. 그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고 하면 좋겠는데 근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네, 이렇게는 저도 처음 해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서 보면 한 명 앉아 있고 얘기 네. 듣고 또 네. 궁금한 거 없으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저희 지금 너무 와글와글 있어가지고 되게 삼신 할머니 세 분을 모시고 지금 하고 있는 느낌. 1대1 매칭. 1대1 맞지? 네. 누구부터 볼까요?
저 마지막 해볼게요. 왜요? 저 진행자니까요. 그러면은 지성님부터. 아, 예, 저부터 경력자부터. 봐주십시오. 예. 진숙님부터요. 왜요? 할 얘기 너무 많은가 봐. 어, 팔토시네요. 네네. 흑기운이 굉장히 많으시고 네. 지금 흑색 옷을 입고 오셨어요. 네. 네. 괜히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황토색의 옷을 입고. 그 진송님의 사주를 풍경화로 보자면 네. 되게 고즈넉한 시골에 있는 한옥인데 신당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진 않지만 죽은 사람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단골 손님들이 꽤 있는 네. 그런 입소문으로 소문난 용한 점집 같은 오. 그런 사주세요. 시골의 그런- 김치찌개집 같은. 네, 네 맛집. 아는 사람만 아는. 시골에 네. 개가 놀러 같은. 기사식당 같은. 맞아요. 오.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도 매니아층이 두텁지 않으신가요? 네네. 네,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진송님은 그 죽을 고비를 많이 넘으셨고 네네. 많이 넘어오셨고 지금까지 3번 네. 넘어오셨고 진짜? 저 2번은 기억나는데 한 번은 모르겠어. 올해는 건강만 조심하시면 되는데요. 네. 건강에서 소화기관, 네. 위랑 장 이런 곳은 꼭 그 내시경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밥 먹고 누워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 와식이 와. 누우면 안 되는데. 우리 와식인들은 그러니까 어쩔 이 수가 역류성 없어요. 식도염 어쩔 수 없다. 네, 그리고 신당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네. 그걸 좀 닫아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혼자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계속 혼자서 사시는 게 잘 네. 맞고 개가 놀라. 비혼의 사주. 네. 아 이거 근데 신당문이 열려 있고 닫고 이거는 어떤 뜻이에요? 신당문이 열려 있다는 거는 무슨 뜻이고 닫아야 된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신당문이 열려 있으면 네. 그 너무 많은 그 여러 에너지가 찾아올 수 있거든요. 죽은 사람들 막 잡스러운 귀문살 같은 게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귀문살 같은 이런 것도 거 있으시고 네. 네, 그 기운으로 느껴지는 것도 있으시고 기운으로 느껴지는 것도 있어. 네, 오. 진송님도 실제로 귀신을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어릴 때만 그랬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아, 네. 지금은 네, 괜찮으세요? 네. 어느 순간 나이 드니까 없어졌어요. 올해 4월에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5월에 인연운이 되게 좋아요. 와. 그래서 이때 뭔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11월에 큰 수확이 있다고 해요. 와. 큰 수확이 있고 네. 내년에 특히 조지군, 소소군이 되게 좋아요. 인연운이 좋고 네. 올해 11월, 12월 이럴 때 스카우트제의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관 이런 네. 큰 조직에서 진송님한테 뭔가 큰 제의를 할 거예요. 제안을. 네, 그런 게 있으면 받아들여도 좋다. 우와. 네. 갑자기 이렇게 취뽀를. 네. 내가 국무총리와의 유튜브 라이브 나갈 때 내가 알아봤어. 얼마 전에 나갔거든요. 그 국무총리와 찍은 사진 이제 마담 투소 박물관인가 진짜 국무총리인가 논란에 휩싸인 제 인스타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진짜 웃기다. 제가 밀랍 인형인지 국무총리가 밀랍 인형인지 알 수 없는 둘 다 생명력이라고는 없는 황토색 얼굴로 사진 속에 있습니다. 그 웃음이 필요하신 분들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송님이 아까 그 신당 문을 닫아놓는다는 뜻은 네. 아예 바깥이랑 교류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네. 지금처럼 개간홀로 계속 하시고 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건 괜찮거든요. 네네네. 그런 매체를 통해서 계속 만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만나는 것보다는 많이 대면하기보다는 비대면 시대에 걸맞는 또 네. 전개가 나오네요. 네. 이렇게 직접 만나는 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네, 너무 많이 만나는 것은 음. 그 진송님이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기운이 있어서 그게 알게 모르게 내 컨디션에도 영향을 주고 이런 네네. 게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그런 체질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거든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네. 오, 신기하군요. 네, 인터넷은 안전합니다. 인터넷은 이렇게 인터넷 인간이 또 인터넷 랜선 인터넷 사념체가 되어가는. 인터넷이 물기운이거든요. 네. 진송님은 흙기운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인터넷을 잘 활용하면 재성운으로 이렇게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 혹은 금전운 이런 게 많아지는 그런 와, 신기하다. 것이 있습니다. 그 토가 많다는 게 뭐예요?
보통 사주는 5가지 오행이 네. 섞여 있거든요. 네. 섞여 있어서 누구는 뭐가 몇 개 있고 뭐가 몇 개 네. 있고 그 중에 강한 기운이 그 사람의 핵심 코어가 되는 건데 저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흙이 특이한 8개 글자. 사주예요. 네. 오, 그거 되게 흔하지 않은 케이스인 거죠. 네네. 그죠. 오. 저도 이런 사주를 처음 봤어요. 와 역시 독보적이다 개간언론. 보통 흙 기운은 뭐라고 해요? 그러면은 성향 그런 게 있나요? 흙기운은 기본적으로 저장하는 기운이에요. 오. 그래서 재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네. 네. 저장. 네, 내 저장. 맘속에 저장. 그래서 모아두신 짤도 많으시고, 갑자기 이렇게 짤로? 뭔가 그런 특징이 있죠. 되게 주변에 자원도 많고, 내가 쓸 수 있는 도구들도 많고, 근데 이제 흙기운이 몸을 되게 무겁게 만들 수 있어요. 굳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가을의 기운이라서 그거를 계속 몸을 움직여주시는 게 또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은 운동하러 가야 하는데. 하는데 네. 지금도 저의 가방에 운동복이랑 들어있는데 아, 네. 과연 오늘 우리가 이 녹음을 끝내고 제가 운동을 갈 수 있을 것인가 가야 된다. 놀다가 지쳐 잠들 것인가 가야 된다 가야 된다. 네. 네. 짐송님이랑 저희 다 결혼운이랑 연애운도 봐주세요. 네. 네. 과연 이 진수님은 개간-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혼자 사셔야 된다. 혼자 살아야 잘 가고 계시다. 나의 자유의지란 무엇인가 자유실은 무엇인가. 제가 홍염살이 네. 있다고 하는데 그게 네. 연애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건지 네. 네. 아, 홍염살은 네. 그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막 이렇게 꼬시고 싶은 그런 사람한테만 슬쩍 보여주는 매력을 의미하기도 해요. 아. 그래서 진송님이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앞에 있다면 네. 엄청난 매력을 발산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팬사인회 분이- 같은 데서 네, 그렇죠. 이렇게 사주에서도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라는 결과가 나오는 굉장히 음. 언행일치의 삶 살고 있습니다. 진송님은 뭔가 친구랑 함께 살게 되거나 네네. 그러니까 좀 대안적인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게 되실 것 같아요. 오, 이렇게 음. 비혼과 대한가족의 아이콘이 되어가는 네. 미래. 신기하다. 저의 나름 그래도 지향점과 일치하는 결과가 있네요. 네. 세 분이서 같이 살 생각은 없으세요? 너무 너무 이렇게 궁합이 잘 맞으세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같이 친구들 궁합도 네. 봐주더라고 같이 오. 가면. 네, 친구들 궁합이. 그래요? 네. 궁합이 되게 잘 맞으세요. 셋이요? 그래요? 이렇게 네. 셋이요? 네. 우와. 오. 서로 도와줘요. 아, 진짜요? 네. 우와. 그리고 비전을 보는 눈이 통해 있어서 네. 일을 같이 하기 너무 좋고요. 그렇구나. 아니 제가 이제 장난삼아 어플로 친구들하고 네. 사주 궁합을 보면 이 정도 나이를 통과한 친구들은 이제 생방송으로 치면 좀 파이널 같은 듀스를 간 거잖아요. 우정 듀스에서. 네. 초반에 좀 그냥 같은 반이어서 억지로 친하던 친구들이 이제 다 정리되고 네. 근데 이 정도 낸 친구들하고 사주를 보면 점수 궁합이 되게 다 좋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유의지는 무엇인가 투. 애초에 뭔가 서로 끌어당기니까 지금까지 있는 건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다른 친구들하고도 가끔 재미삼아 보러 가면 같이 간 친구들하고도 항상 이렇게 궁합이 괜찮다고 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신기하다. 신기했어요. 우리끼리 느낀 촉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 사람이랑은 친해지겠다 약간 이런 촉이 있는데 그런 게 발생하는 것도 신기하네요. 네. 진송님은 세 분이 같이 있을 때는 문지기 같은 역할을 하실 거예요. 네. 어떤 영혼의 문지기랄까요? 그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막아주시고 오. 그런 기운을 가지고 계시고 그 네. 절에 가면 왜 앞에 막 불쌍 네, 막 이렇게 맞아요. 있잖아요. 이렇게 딱 문지기 문지기, 예, 느낌. 네, 그런 느낌. 지옥의 케르베르송. 네. 성욕은 안 나왔나요? 성욕? 아, 궁금하다. 성욕이요? 저의 성욕 한번 오픈 한번 까봅시다. 한 번도 얘기 안 해봤는데. 2배, 4배인 분들에 비해서 저는 어떤지 성욕 한번 아, 까봅시다. 성욕 다 많으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관상 보신 거 아닌가요? 이거 성급한 일반 아닌가요? 다 통해 있더라고요. 관상이랑 사주랑 신점이랑 네. 다. 저도 맞나요? 네, 어. 자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문을 닫아야 돼서 성격도 혼자 해결해야 돼.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 막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위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즐겁게 하면 안 돼. 이것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 기도가 우리 살아가는 게 힘이 들 때가 있어. 짐성님 또 궁금한 거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제가 학교에 적을 두는 길이 있고 이제 연구자로 그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좀 학교 밖에 어떤 활동을 하는 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게 좀 저한테 맞죠. 좀 어울릴지 지금 제가 논문을 써야 되는데 지금 거의 무슨
처럼 맨날 얘기만 하고 데뷔를 안 하고 해서 2년째 지금 한다 얘기만 하고 논문을 쓰려면 학교를 꼭 나가셔야 되나요? 그건 아니고 혼자 할 수 있는데 혼자 안 하니까 이제 문제인 거예요. 혼자 하시면 됩니다. 병행하실 수 있어요. 진송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지만 네. 진송님이라면 할 수 있어요. 이 팔토의 기운으로 계속 풀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병행하는 게 좋다. 여러 가지 하실 수 있어요, 진송님. 신기하다. 대신 그렇게 학교에 나가기보다는 이렇게 혼자서 논문도 쓰시고 그 컨텐츠도 계속 만들어주시고 계속해서 이제 거리두기를 하면서 여러모로 작업실 같은 거 잘 꾸리는 것도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어. 네,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것보다는 네. 딱 내 집을 작업실처럼 꾸미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자는 곳과 먹는 곳, 그 작업하는 곳을 항상 이렇게 갈고 닦으면서 네, 지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청소 더럽게 안 하는데 큰일 났네요. 네, 청소도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미치겠네. 진성님은 특히 그래요. 근데 네. 자주 이제 그 엉망이 된 집에 누워 있거든요. 그 쓰레기집에서 네. 한 여자 이런 거 보도될 정도로. 그래가지고 나 지금 저 얘기 들을까봐 너무 무섭다. 윤을 내라 생활에. 정리하러 그리고 이제 갈까 봐 마지막으로 지금 하나만 더 네. 여쭤보면 제가 좀 어린 동생들이 있어가지고 음. 부모님 나이가 좀 있으시고 어린 동생들이 있어서 제가 언젠가는 이 친구들을 좀 그래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좀 아무래도 제가 프리랜서고 이제 기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제가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네, 네. 6년 걸립니다. 마흔인데 저는 딱? 그렇게 느껴져요. 네, 6년. 영포티로 다시 6년 동안 태어나겠습니다. 논문도 쓰시고 네. 집 청소도 하시고 거의 무슨 발이대기 아니야? 애기 낳아주고 물 길러주고 장작 발이대기예요. 빼주고 3년씩 하면은 살살이 뭐 주잖아. 그 발이대기. 집도 만드시고 네.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그러면은 저만의 어떤 집을 하나 지어서 네. 이제 잘 인터넷 집과 인터넷 사는 집과 집. 사는 집을 네. 잘해서 일단 그래서 청소를 잘해라. 아, 엄마가 네. 되게 굉장히 기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청소해서 이제 여러분과 네. 집도 올해 그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와. 와. 네. 와.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자 그럼 캥 작가님 볼까요? 와. 떨려. 지금 그 중간에 이렇게 질의응답 시작한 다음부터 캥 작가님이 표정이 너무 경직돼가지고 그 다음날 긴장하고 있어. 뭔지 이제 알지? 그러면 남의 말 안 들린다. 그 경주마처럼 나 뭘 질문하지? 나 뭘 질문하지? 긴장돼. 갱님. 네? 갱님. 갱작가님. 갱님. 네, 캥님. 캥님은 그 유재석 씨, 이효리 씨 그리고 예수님 사주랑 비슷해요. 대박이다. 예수님. 대박인데? 캥수님 약간 머리가 지금 약간 예수님. 약간 길이가 약간 그렇긴 한데. 그리고 사주를 풍경화로 봤을 때 캥님도 진송님이랑 비슷하게 기도터인데 태백산 이런 곳에 있는 기도터에 있는 가을 장작불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모르겠어요. 어떤 거죠? 그 산불이 나기 좋겠죠. 잘못하면 그 아. 산에 피어 있는 불이라서 오. 그래서 산불을 조심하는 불을 내 내면의 불 기운이 오. 갑자기 확 나올 때가 있어요. 오. 욱하는 거예요? 네, 엄청 욱하게 되는 갑자기 할머니가 훅 튀어나와서 와! 뭐 이렇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순간에 이제 주변 관계와의 갈등을 조심하셔야 되고 대신 눈이 되게 밝으세요.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도 있고 일을 보는 눈, 이게 뭔가 비전이 되겠다 이런 것도 되게 잘 보세요. 그래서 아까 진송님이 세 분 중에서 문지기의 역할을 하신다면 캥님은 네. 망원경, 그 오. CCTV, 우리 분석이 확실한데? 약간 오렌지 그런 캐러멜 역할? 이런 느낌. 네, 그래서 다 볼 수 있어요. 오. 잘 보시고 오. 그래서 최종 검토 이런 거 하실 때는 캥님이 하시면 너무 잘 맞을 거예요. 오. 뭐가 잘 맞겠다, 뭐가 잘 나오겠다 이런 걸 되게 잘 안목이 보는. 있으시구나. 네, 안목이 오. 있으시고 그리고 올해는 네. 마음이 되게 바빠져요. 올해가 흑기운이 있는 때인데 그 흑기운이 되게 많으세요. 진송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표현하는 기운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런데 그만큼의 어떤 구체적인 성과는 당장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내년에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년까지를 바라보면서
창작에 집중하시면 좋은데요. 그러니까 글을 창작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 작업도 좋으세요. 그런 어떤 좀 기초적인 작업들을 올해 하시면 너무 좋고 그리고 6월에 혼자서 결단해야 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주변의 인연들이 많이 물갈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세 분은 아닐 거고 세 분은 포레버. 포에버. 첫 만남인데 보내버렸어. 네. 그렇지만 다른 관계들에서 가까운 주변 친구나 뭐 단절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괜찮으니까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물갈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결혼은 있나요? 혹시? 결혼 운이요? 네. 보이긴 하는데요. 네. 한 번 보여요. 네. 오. 왜요? 그분이랑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뭐 늘 계획은 있죠. 오. 3년 후에 네. 결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랑. 네. 3년 걸려요? 저는 그렇게 느끼네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놀라세요? 그러니까요. 오래 걸려서? 저는 안 계실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계셔서 네. 그러니까 결혼 운이 있으셔서 놀랬어요. 비욘세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비욘세 이제 비욘세인데 근데 이분은 오래 만나는 분이 있고 이분은 비혼자이지만 비혼 상태이지만 비혼주의자는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시구나. 되게 안정감 있는 결혼 생활이 되실 것 그래서 같아요. 당황하셨나 아, 네, 약간 되게. 정체성에 어긋나는 얘기를 해도 되나? 나쁜 일인가? 그러니까 궁합이 안 좋나? 다음에 아니었어. 아니었어요? 이름이 비욘세여서 땀이 그랬어. 네. 그래서 제가 좋네요. 지금 만나고 네. 있는 친구랑 궁합이 맞는지가 되게 어,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한번 혹시 그분, 보시나요? 네. 네.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시나요? 80일이요. 네. 그리고 오후 9시 반. 다른 데서는 궁합 본 적. 와우. 오. 그 산에 그 장작불이라고 했잖아요. 산불이 날 수 있는. 잘못하면 네. 그 산불을 엄청 키워주는 그런 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갈등이 있을 때 정말 끝까지 싸워서 막장 드라마까지 찍을 수도 있지만 네. 그렇지만 그 결혼 생활 하시게 되면 네. 캥님이 창작 작업을 하실 때 네. 엄청난 도움이 되실 분이네요. 오. 영감을 시너지를 계속 주는. 네, 시너지를 주고 지원도 빵빵하게 해줄 수 있고 네, 이렇게 불기운이세요. 네. 그리고 상대분은 나무 기운이에요. 근데 불이 땔감이 있어야 계속 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은 땔감이거든요. 맞는 것 같다. 맞는 것 같아. 땔감 좋은 땔감이었어. 네, 그래. 되게 큰 소나무시기도 하고 오래된 고목이고 그래서 영혼의 나이도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할머니 할아버지 인꼬부처럼 이렇게 잘 사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아. 사주에 보면 그 영혼의 나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요? 그 할머니라고 했었는데 저는 네, 어때요? 20살. 네. 좋은 뜻으로요. 네. 되게 그래서- 치유력도 빠르시고. 네,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할 때 20살이어서 어릴 땐 네가 아마 애늙은이 소리를 들었을 거다. 근데 그게 맞아요. 전 어릴 때 굉장히 조숙했고 근데 오히려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저를 되게 애처럼 느끼는 저희 가족들도 저를 요즘에 되게 어린애처럼 보고 네. 오히려 되게 약간 천진난만한 느낌으로 보는 게 있는데 네. 그거를 그분도 그랬었거든요. 어릴 때는 굉장히 조숙했고 또래들에 비해서 애늙은이 같은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서 오히려 좀 애 같은 면이 사람들이 발견을 한다 이런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캥 작가님은 약간 이제 중년의 네. 노년의 어르신인 60대. 거야. 네. 60대예요? 네.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어머니를 견디는 거야. 그러게. 그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강인하신 분이잖아요. 어머니 장난 아니죠. 네. 어머니 파이어가 있으시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잘 그 견디고 친구랑 계신 제가 거야. 그게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동년배. 되게 좋은 친구다. 와. 그래서 너무 좋죠. 내가 일방적으로 챙겨줘야 되는 관계도 아니고. 저는 그래서 힘들었거든요. 아들 같은 사람을 만났어가지고. 아이고 친구 같은 관계 정말 좋죠. 네. 둘이 뭐 조심해야 될 게 있나요? 둘이? 그 화를 조심하시면 됩니다. 화날 때 막말하게 되는 거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제가 네네. 약간 찔리는 표정인데. 찔리는 표정인데.
있나 봐. 아 그렇군요. 오. 네. 그 유재석 씨랑 이효리 씨랑 비슷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맞아. 일주가 캥님이 정축 일주예요. 오, 정축이 있으시네요, 이분도. 영혼을 공유하고 계신. 그 같은 정축 일주예요. 유재석 씨, 이효리 씨, 캥님 다. 예수님도 정축 일주고. 네. 그 정축 일주의 특징이 뭐예요, 그러면? 일단 뜨겁고 정의로워요. 그리고 한없이 부드러울 땐 엄청 부드러운데 불 같을 때는 진짜 산불 정도로 큰 그 에너지가 있어요. 화의 에너지가. 그래서 이렇게 조명받는 일을 하면 좋아요. 그런 일을 할 때 이렇게 기품도 챙길 수 있고 인정도 받으면서 일을 하셔야 또 시너지가 나는 그런 분들이라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직업도 잘 맞고요. 예수님처럼. 아. 그래서 비욘세의 캥 작가님만 나오면 조회수가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또 잘 하세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러게요. 신기한데? 그 이전에는 이제 이 프레임 밖에서 일하는 게 익숙하다고 네. 하셨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저 처음이죠. 네, 이런 저 잘 때문에 맞는, 거예요. 전혀 네. 이런 거에 관심 없는데. 맞아요. 진짜 아예 생각도 안 해봤어요. 호련히 찾아온 적성. 와. 오. 신기하다. 그럼 제가 방송 작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잘 맞는 건가요? 네, 잘 맞는데요. 그 혹시 유튜브 같은 거 할 생각은 없으세요? 제 스스로요? 네. 생각 아직 안 해봤어요. 네. 그런 것도 잘 맞으세요. 내가 직접 기획하고 대본도 직접 쓰고 직접 내가 출연해서 말하는 것도 잘 맞으실 거예요. 와, 네. 캥튜브. 내가 조명을 받는 위치가 더 잘 맞으세요. 그래요? 네. 안 올해 그래 안에 보이지만. 캥튜브를 저희가 캥튜브 기대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네, 좋습니다. 와. 행복한 결혼 생활 보내세요. 다행이네요. 저 안 좋다고 할까봐. 다른 데서 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렇구나. 안 좋은 소리 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맞아, 걱정되기도 맞아. 하고 어차피 뭐 안 좋은 소리 한다고 해도 다들 그런 걸 걱정하잖아요. 안 좋은 얘기 할까봐. 대망의 비욘세 사주 보겠습니다. 네. 혼세님의 사주 풍경은 네. 새들이 많고요. 갈매기. 오. 그리고 갈매기가 많이 돌아다니는 항구예요. 오. 네, 항구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배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네. 사람도 이렇게 정착해 있기보다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연애운도 그렇습니다. 항구. 항구 같은 여자. 혼세는 항구. 그런 모습이고요. 혼세님은 그 밤과 낮의 기운이 동시에 많아요. 그래서 약간 반수면 상태로 네.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실 거예요. 네. 가까운 사람들은 알겠죠. 네. 네, 반수면 상태의 느낌을. 근데 또 그게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올 수밖에 없고 항구니까. 네. 네, 올해는 할 일이 굉장히 많고요. 와.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내년부터 사람마다 10년마다 대운이 바뀌거든요. 네. 혼세님이 내년부터 대운이 바뀌어요. 네. 근데 올해 지금부터 들어왔을 거예요. 재물운이 들어오는데 네. 엄청 크게. 네. 네, 그 재물운이 내가 버는 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네. 나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비욘세의 전망도 너무 기대되고 와. 좋을 거라고 느끼고 네. 내가 인정을 받고 조명을 받는다. 이런 올해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다행인 건 네. 그 옆에서 계속 지켜보는 항구를 지키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오. 안 사귀어도 꾸준히 인연 이어지는 사람 없어요? 안 사귀고 잘 지내는 사람은 있죠. 네, 그 사람이 좋은 친구 같아요. 만나면 좋은 친구. 아무도 모르는 사이 NBC 항구 옆에서 문화방송. 계속 붕어빵을 구우며 떠나지 않는 붙박이가 있다. 오. 그 사람이 항구를 지켜주고 있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동거를 함께 하셔도 괜찮고 그분이랑은 이렇게 꼭 연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네. 그래도 신기하다. 혼세님에게 피해를 끼치고 네. 이런 인연은 아니거든요.
근데 보통 사주나 이런 데서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결혼은 안 하셔도 되고 네. 또 혼세님은 그 항구 자체지 항구에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속박할 수 없다. 그렇죠. 계속 사람들은 스칠 거고 네. 그 연애도 계속 하실 거니까 네. 네. 친구는 친구대로 또 좋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어.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셔도 너무 네. 잘 맞는 체질이에요. 결혼을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네, 혼세님은 안 해도 되고 해도 네. 오래 가지 못할 가능성이 근데 저는 이 얘기를 20살 때 사주 카페 갔을 때부터 계속 들었어요. 결혼을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결혼해도 너 혼자 돈 어차피 다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맞아요.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둘이서 같이 공동재산을 증식하는 게 목적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항상 많이 들었어요. 너는 어차피 결혼해도 네가 특별히 큰 플러스를 입는다거나 그런 게 없어가지고 결혼해도 너 혼자 벌고 너 혼자 살아도 너 혼자 벌어라고 얘기해서 맞습니다. 맞아요? 신기하다. 저는 어때요? 저 결혼해서도 계속 일하나요? 영원히 오래버 영혼이래 심지어. 좋지 뭐. 아, 뭐 너무 좋은데. 좋지. 편하게 살면서 돈도 벌어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작업도 계속 하실 거예요. 저는 뭐 이혼하고 이거 이젠 없어요. 옛날에는 맨날 이혼한다 그래가지고. 아 그거는 지금 글 쓰는 기운으로 다른 기운으로 잘 풀고 계셔서 그 관계에서 갈등으로는 안 나타날 거예요. 그 연애운이 덕질로 빠져나간다는 인터넷 설이 있거든요. 네. 그게 사실인가요? 진송님이 산 증인 아니신가요? 아 사실인가요? 덕질을 하면은 연애운이 빠져나간다 이러면서 인터넷에서 막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나 올해 남자 엄청 들어온다 그랬는데 NCT를 좋아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막 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아 상관이 있어요. 네, 상관이 이어지는 있습니다. 항상 감정적으로 이제 동하는 거니까. 네. 그 또 사랑에 빠진 그 상태를 황홀경 혹은 엑스터시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게 덕질할 때 황홀경과 비슷하고 자위할 때 황홀경과도 비슷해서 그 에너지를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원리가. 카테고리는 뭐 그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렇죠. 네. 그렇구먼. 신기하다. 어느 정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네. 네. 저 그런 건 없어요? 조심해야 될 거나. 조심해야 될 네. 거요. 그 아무거나 네. 먹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는다는 게 아무나 만나고 싶은 욕구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외로울 수 있는 때거든요, 올해가. 네. 그래서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마시고 그 가려가면서 만나시는 게 좋고 이렇게 누구를 만나고 싶을 때는 네. 차라리 인터넷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빼주시는 게 좋아요. 계속 글 써주시고 네. 계속 글 써주시고 계속 계속 글 써라. 써주시면 됩니다. 저 그것도 궁금해요. 저 지금 쓰고 있는 비혼 에세이 있잖아요. 네. 그게 올해 출간될 수도 있는데 그게 네. 운이 좋은지? 내년 1월에 아주 좋을 거예요. 내년 1월에 출간하시나요? 원래는 올해 3월에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글도 다 못 썼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계속 밀려 있거든요. 내년 1월에 아주 좋을 거예요. 그때 출세 운도 같이 있으셔서. 와 신기하다. 네. 근데 저도 일을 되게 여러 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직업도 여러 개고 지금 뭐 팟캐스트 하고 있고 글 쓰는 거 따로 하고 있고 또 생업으로 하는 건 또 따로 있고 이런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 이거 이렇게 여러 개 하는 게 방황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 혼세님은 네. 반수면 상태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낮에 하는 활동이랑 밤에 하는 활동을 골고루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딱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요? 밤에 하는 일을 꼭 하시고 네. 낮에 하는 일도 따로 꼭 하시면 좋아요. 잘하고 계신데? 신기한데. 그쵸. 네. 뭐 하나 버리지 마시고 아. 계속 그 루틴을 잘 네.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희 그 콘텐츠 운도 아, 그쵸. 보실 수 있다고 해서 네. 우리 우리가 콘텐츠의 생년월일을 또 개간홀로와 납입을 그 했습니다. 비욘세가 얼마 전에 각각 8주년, 1주년을 맞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커져가고 있는 개간홀로와 가늘고 길게 오고 가늘고 있는 길게 야금야금 커지고 있는 개간홀로와 작년 시작한 비욘세 각각 어떤지 콘텐츠 운. 네. 개간 홀로는 6년 후에 엄청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6년 후라고요?
14주년. 6년 뒤에 진짜 뭐가 걸려 있는 게 많은가 봐. 준송님이랑. 네, 6년 후에 그러니까 진송님 개인의 신변의 변화, 어떤 진로의 변화 이런 거랑 같이 가는. 그래서 플랫폼 자체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요. 네. 종이 매체에서 뭐 인터넷 매체 혹은 영상 매체 뭔가 그런 식으로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오래 갑니다. 수명이 아주 길어요. 아이고. 장수할 팔자십니다. 또 뿌리가 개가 긴 널널히. 물을 뽑아버렸네요. 네. 좋다 좋다. 콘텐츠 운 같은 거 어떻게 봐요? 그것도 속성이 있어요? 네, 그 콘텐츠가 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콘텐츠 생년월일을 보고요. 이 콘텐츠가 태어난 날의 그 기운을 봐요. 날씨처럼 네. 마치 사람이 태어나는 거랑 똑같이. 응. 그래서 이 콘텐츠가 앞으로 만나게 되는 년들을 봅니다. 2023년에는 이런 기운이 있고 여기 보시면 절이라고 돼 있는 이 기운이 기존의 것과 다른 것으로 전환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주 그쵸, 큰 6년 변화. 뒤에는 또 종이 매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그러네. 1, 2년 변화가 뒤에도 많겠죠. 지금 핸드폰 음. 구멍, 이어폰 구멍도 지금 다 없어지고 있는데. 맞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지만 계속 컨텐츠는 유지된다. 아, 이럴 네. 수가. 14주년 호라니. 네, 그렇군요. 비욘세는요? 네. 뜨거운 여름 태양 같은 비욘세 팟캐스트입니다. 아 진짜요? 혼세님에게는 이 비욘세 팟캐스트가 어머니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네. 쭉 나를 품어줄 음. 어떤 둥지 같은 그런 곳이고 그리고 이 일이야말로 낮에 하는 활동이기도 하다는 네. 밤에 하는 활동, 낮에 하는 활동 중에서 네. 낮에 하는 활동이고요. 그리고 13살 때 네. 이제 13년 후에는 와 대박이다. 지금 한 살인데. 지금 한 이제 살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 다른 것으로 변신을 한다고 합니다. 비욘세 팟캐스트가요? 네. 그렇죠. 좀 매체의 변화가 시각적인 있겠죠. 거요. 텔레비전 네, 보이는 거.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으로 오, 텔레비전에 내가 오, 나왔으면 웃길 수 있다. 가능합니다. 네. 네. 공주파 진출. 네 여러분 네. 이제 여기다가 투자하세요. 주식하듯이 투자하세요. 오 신기하다. 맞아요. 진짜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그 투자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오래 가면서 네. 매체의 변화는 있을 것이고 네. 전환은 있을 것이고 계속하는 게 좋은 거네요. 그러면 저한테는. 네, 혼세님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 와 너무 신기하다. 맞아, 너무 신기해. 저는 막 맞아요. 그런 거 걱정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네가 네가 잠 못 들면서 이럴 수도 있고. 뭐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요, 아주 굉장히 분업이 잘 되고 있네요. 낮에 하는 일, 밤에 하는 일. 맞아요. 그 혼세님의 많은 그 성욕 이런 네. 에너지를 여기로 많이 풀고 계세요. 그 성 에너지를 많이 풀고 네. 계시고 네. 앞으로도 야한 이야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한번 했거든요. 했거든요. 아, 기대되네요. 혜영 언니 나올 때가 돼가지고 또 얘기해야 되겠다. 아, 좋네요. 너무 신기하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기운 아까 얘기해 주신다고 했어요. 저희의 기운. 그 할머니들이 일단 계속 보이고요. 아 진짜. 제가 삼신 할머니를 진짜 좋아하는데 마고, 궁희, 소희라는 세 여성이 삼신 할머니예요. 그 세 여성이 계속 떠오릅니다. 네. 저희가 새 할머니란 건가요? 네, 그 무당이기도 하고요. 저는 여러분이 다 무당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여성들의 한과 사연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로 풀어내는 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무당이 해오던 일이었고 그 어떤 전생에서 함께 공부하던 분들이라고 느껴지고 그거를 같이 또 모여서 굿판을 열어서 굿을 하는 것처럼 하고 계신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글 쓰고 말하는 분들의 사주나 이런 거엔 좀 비슷한 그런 기운 같은 게 보이겠네요. 이런 맞아요. 활동을 하시는 분들 아까 뭐 창작으로 푸는 경우도 있다고 했으니까. 네, 상관이라는 글자가 특히 그렇고요. 사실 써야 되는 사람들은 못 쓰는 상황이 되면 되게 답답하지 않아요? 맞아. 네. 네, 약간 글을 쓰고 싶어서 쓴다기보다는
안 쓰고 참을 수 없어서 쓴. 그렇죠. 저는 약간 배설의 때가 느낌이에요. 더 예, 많아요. 저는 약간 맞아요. 배설의 저도 느낌이고 그래요. 예, 안 쓰면 안 될 맞아요. 것 같아서 계속 쓰고.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음. 막 머물러 있고 문장이 계속 생각이 날 때 그 앞뒤를 붙여서 글 쓰는 경우가 저는 많거든요. 글이 막 써질 때도 있지 않나요? 나도 네. 모르게. 네네. 그게 바로 그 채널링입니다. 그게 그분이 뭐예요? 오신다. 네, 영감. 이렇게 채널이 연결된다고 해서 신령님이 오신다고도 표현하는데요, 한국적으로는. 그래서 실제로 채널러들 중에 영매 중에서 이렇게 타자기에 손을 올려놓고 글로 이렇게 공수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일을 사실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영감을 와. 받아서. 그러니까 글도 혼자서 쓰는 게 아니니까요, 사실. 네네네. 맞아. 그러면 꾸준히 글 쓰려면 도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진도가 계속 안 나가서 편집자님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계실 수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꾸준히 글을 쓸 수 있나요? 필요한 환경이나 이런 거 있을까요? 지금 잘하고 계시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내년 1월을 목표로 그 너무 많이 계획 세우지 마시고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네. 무리하지 마시고 하반기부터 하셔도 늦지 않을 거예요. 편집자님이 가슴을 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나는 주마다 마감은 하겠다. 들으면서 또 가슴 치고 계실 거 걱정이 돼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어쨌든 하긴 하겠습니다. 네. 또 추가로 궁금한 거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되게 여러 가지를 많이 여쭤보고 어떻게 보면 되게 편견에 대한 질문을 하다 보니까 무례할 수 있는 질문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너무 재밌게 대답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네. 네.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요즘에 무당 에세이를 쓰고 있거든요. 네, 오늘 질문해주신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글로 쓰려고요. 좋다. 그러면 문화 에세이는 언제쯤 만나볼 수 있나요? 그거 한 내년 1월쯤 될 것 같습니다. 언제쯤 이 책이 나와야지 잘 되겠다 이런 거 보입니까? 네, 내년 1월이요. 저도 비슷해서요. 내년 선생님이랑. 1월에 네. 같이 뭐 북토크도 같이 다니고 뭐 이런 웃기겠네요. 너무 재밌겠네요. 1월에 대운이 선생님. 들어오는 작가 2명 북토크 이런 와우. 느낌으로. 네. 그러게요. 오늘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 그 처음에 되게 가이드라인 주신 대로 믿고 싶은 부분을 건설적으로 잘 믿으면서 네. 네. 열심히 살면 되겠습니다. 네. 어차피 본인이 열심히 살아야죠 뭐. 그럼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뭐 내년 1월까지 누워있지 않고 네. 뭐라도 하겠다. 뭐라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비욘세 처음 나와보셨는데 출연해보신 소감 어떠세요? 너무 재밌고 네. 말랑말랑해서 좋았습니다. 말랑말랑한가요? 말랑말랑하고 재밌었어요. 다음에 한번 또 나와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한창 읽고 있어서 그런데 그 엄마는 인도에서 안 한다고 불렸다. 네. 그 책이야말로 되게 걸어서 한 장 속으로에 비하면 엄청 말랑말랑한 책이더라고요. 하지만 나는 행간을 읽었지. 오전에 칼리와 갈등이 있었다로 축약해서 쓰셨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쓰지조차 못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약간 그 특집을 한번 해야 되겠네. 엄마와 함께 인도 쉬웠을 리 없어.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은 좀 이번에 그동안 했던 비욘세 회차보다 좀 특이한 녹음을 했는데 어떠셨어요? 처음에 긴장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는 신점을 본 적도 아예 없고 그리고 일부러 최근에는 안 보려고 했던 것도 있는 게 특히 이제 결혼 문제나 이런 것들은 혹시나 안 좋은 얘기를 들을까봐 그게 혹시나 둘의 사이에 영향을 미칠까봐 일부러 또 안 물어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오늘 이렇게 좋은 얘기를 들으니까 또 안심되기도 하고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고 저도요. 네, 저도 한번 좀 공부해보고 싶어요. 막 그런 나도. 아까 말씀하셨던 막 그런 얘기들 네. 있잖아요. 막 뭐 정축의 기운, 막 토의 기운 이런 것들 한번 공부해보고 싶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책 네. 읽으면서 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 들었어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다들 좀 특히 우리 같은 프리랜서들은 되게 정서적으로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뭐를 본다고 해서 여기서 엄청난 막 확실한 해답 같은 절대적인 해답은 얻지 못하더라도 정서적으로 도움은 될 것 같아요. 이런 맞아요. 상태니까 지금 이게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지나가면 괜찮아지겠다라든가. 그런 때구나. 네. 네. 사실 뭐
그런 의미로서도 되게 가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드네요. 맞아요. 네, 저는 이제 원래 이런 거를 재미있어 하니까 근데 이제 또 아는 분한테 들으니까 재미있었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게 해석의 그 가능성이나 여부가 굉장히 넓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칼리님처럼 좀 풍부하게 다양하게 해석하시는 분이 더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말씀해주신 거 기조로 이제 열심히 살겠으며 그걸로 갑자기 14주년 갑자기 지금 반성 약간 그 공손해졌어. 14주년이라는 말에 몸으로 송연해가지고 지금. 네, 일단 열심히 이제 굴려보겠습니다. 네. 청소 꼭 하시고요. 아 그러니까 미치겠어요. 저 청소해야 되나요? 네, 민지님은 정말 잘 청소하셔야 됩니다. 청소를 사실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저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꼭 안 해도 괜찮아요. 옆에서 치워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진짜요? 네. 유족 사주네. 그 청소가 제 손으로 하는 거 말고 외주 주는 것도 괜찮은 거죠? 네, 그렇긴 한데 네. 정성의 차원에서 내가 있는 곳을 닦아주는 게 내 신당을 닦아주는 일이잖아요. 기도를 드리는 일이고. 우리 엄마가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좋아하고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어머니 근데 옆에서 닦아주는 게 있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 상대분이요. 오 순둥님이 네. 아. 그리고 꼭 이렇게 청소를 해야지 안 해도 잘 하실 거예요. 잘 하고 계시고. 컬링 같은 개념인가 봐. 앞길을 졸라 닦아주는 누가 있는 거야. 소리만 지르면 돼 앉아서 방울토마토 먹고 소리만 지르면 돼. 지저분한지도 모르고 항상 원래 집이 이런 거 아닌가? 오 너무 부럽다. 귀족의 사주예요. 청소를 해야 한다. 맞아요. 왜 60대 할머니들 집 보면 이렇게 자기만의 규칙으로 잘 사시잖아요. 네. 막 뭐가 많지만 그래도 그런 것처럼. 네. 나 그거 안 물어봤다. 영혼의 나이. 영혼의 나이. 80세? 너 80세요? 대박이다. 중년에서 맞아요라고 아니야, 좋은 가 거? 됐는데. 되게 그 연세가 지긋한 분이요. 오. 근데 성욕이 굉장히 많은 숟가락들이 힘만 있으면 할아버지. 숟가락들이 힘만 있으면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할아버지. 말이 많고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네요. 죽어도 좋아 아니야 죽어도 좋아. 숟가락들 힘만 있으면 뭐라도 하려고 하는 말 많은 할아버지인 와.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항구라는 새로운 사실을 알고 계셨는데 여러분들은 떠나면 큰일 난다. 여러분들은 갈매기이자 밴데 계속 있어야 된다. 그니까 이게 청취자가 맞아요. 들어왔다가 나간다는 뜻일까 봐 걱정이 되네요. 청취자분들은 계속 계실 겁니다. 와. 바다 같은 분들이라서 낭만적이야. 네. 이런 게 좋아. 이런 낭만적이야. 스토리텔링 너무 좋아. 항구에 있는 바다. 우리 가두리 어장에 계신 여러분 앞으로 한줌 단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가두리라고 할 걸 그랬나 봐요. 우리 둘이들. 네, 좋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너무 좀 다른 때랑 다른 걸 해봤는데 매년 해봐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작년에 알려주신 것 중에 그래서 잘 맞았는지. 잘 맞았는지도 그렇고 오. 그 얘기 듣고 가서 너는 뭘 실천했는지 오, 좋네요. 그런 것도 같이 얘기해봐도 좋지 않나. 어쨌든 이게 운명이 아니라 네. 생활에 도움되는 피드백을 주고받는 네. 과정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러면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네, 혼자 삽니다. 큰일 났다. 완벽하게 틀렸다. 큰일 났다. 저렇게 틀리기 혼자 사세요. 맞나요? 일단 노래가 없고요. 여기서 낭상군이 출몰하는. 요즘에 타령을 해가지고. 요즘에 클럽하우스에 네. 24시간 네. 타령으로 대화하는 방이 있어요. 굉장히 한국인 혼잣말. 그래서 뭐 네. 많이요. 혼자 사세요. 오. 이러면서 계속 24시간 대화하는 맞아요. 방이 있는데 거기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착각했네요, 거기로. 제가 앞에 클로징 멘트 하면 마지막에 여러분까지 하면 다 함께 혼자 사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뭐 타령으로 하고 알겠습니다. 싶다 그러면 타령을 하셔도. 네. 알겠습니다. 맞다. 그 얘기하지. 뭐? 만약에 칼리님한테 네. 운세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카카오톡 아이디 칼리919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KALI919.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인생에 도움이 필요하신 여러분 한번 얘기 나눠보시고 듣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거 믿으면서 각자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 혼자 사세요. 혼자 사세요. 너무 재밌었다.